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토니 블링컨 신임 국무장관이 취임 첫날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과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동맹 강화와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에 한반도 전문가인 정박 전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자 겸 선임연구원이 임명되었습니다. 박경주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취임 첫날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전화회담을 갖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인 미한 동맹의 지속적인 힘과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은 지속적인 미한일 3자 협력의 중요성과 북한 비핵화의 지속적인 필요성, 동맹 강화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이 북핵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시급히 다뤄져야 할 문제라는 데 공감하고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에 앞서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과도 통화를 하고 미일 동맹과 미한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두 장관이 미일 동맹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안보 번영의 주춧돌임을 확인했으며 지속적인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과 동맹을 강화하고 세계와 다시 관여할 것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장관이 북한과 중국, 한국 등 지역 정세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으며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조기 해결을 위한 블링컨 국무장관의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에 한반도 전문가인 정박 전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26일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블링컨 국무장관의 취임을 축하한다고 전하면서 동아태 부차관보로 국무부에 합류했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박 부차관보는 미국 중앙정보국 CIA와 국가정보국에서 대북 정보를 담당했으며 지난 2017년부터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자로 활동했습니다. 지난해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했고 이후 인수위원회가 구성한 기관 검토팀 정보당국 분야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최근까지도 북한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서적을 출간하고 기고문을 발표하는 등 활발히 활동해왔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의 승계 과정을 분석한 비커밍 김정은을 출간했고 지난 22일 발표한 한국 민주주의에 길게 들이운 북한의 그림자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선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이 기고문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 포용 정책 지지를 위해 한국 내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대북 인권 활동을 억압하고 있다면서 이런 시도는 김정은의 핵 프로그램 폐기를 독려하기보다는 한국을 김정은의 요구대로 강압할 수 있다는 그의 인식만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국제언론감시기구와 인권단체가 북한 정권이 새로 제정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개인의 독립적인 정보 접근은 누구도 박탈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원하는 북한 주민들을 강제로 억누르면 역효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국제언론감시기구인 국경 없는 기자회는 최근 공개된 북한의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 세드릭 알비안이 동아시아 지부장은 26일 VOA에 북한 정권이 이 법을 통해 외국 언론 유포자에게 최대 사형을, 이를 보거나 듣고 보관한 주민에게는 최대 15년형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적인 정보 접근은 누구도 박탈할 수 없는 필수적 인간의 권리로 북한 정권은 이런 검열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데일리 NK와 아시아 프레스 등 대북 매체들은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지난달 채택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에 대해 보도하면서 한국의 영화나 도서, 노래를 보거나 듣고 보관한 사람은 최대 15년의 노동교화형에, 유포한 사람은 무기 노동교화형이나 사형에 처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을 적대국으로 지목하면서 적대국의 문화를 보거나 유입한 경우 최대 10년의 노동교화형을, 북한으로 대량 유입한 경우 사형에 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VOA에 보낸 성명에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북한 정권의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필 로버트슨 휴먼 라이츠 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북한인들의 눈은 이미 열려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은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어떤 억압으로도 세계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북한 주민들의 염원을 억누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과 그의 가족을 권리 침해와 부패의 주체로 보고 기회가 닿는 대로 북한을 탈출하기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은 정당성도 없으며 신뢰할 수 없는 집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탈북민과 전문가들은 반동사상 문화배격법과 최근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 시행으로 북한 주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외부와 단절된 폐쇄적 사회에 갇히게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한국 제1야당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의원은 최근 북한 정권이 8차 당대회에서 노동당의 규율조사부와 법무부를 신설한 것은 북한인들의 자유와 언론을 더 탄압하려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조사하고 처벌하는 부서들을 새롭게 내놓는 것은 이제는 주민들에 대한 그런 사상 선동 사업이 더는 먹히지 않으니 오직 강제적인 조사와 처벌, 이 목치는 방법으로밖에는 간부들과 주민들을 다스릴 방법이 없다는 걸 스스로 자해낸 것입니다. 대북 매체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채택한 이후 지난달 중순부터 외국 라디오 방송에 대한 전파 방해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정보 유입 원천 차단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다 카타르 리그에서 뛰었던 북한의 축구 선수 한광성이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 압박이 느슨해졌다는 지적 속에서도 유럽과 중동에서 대북 제재가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분석됩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공을 넘겨받은 붉은색 유니폼의 선수. 수비수를 가볍게 따돌린 뒤 골문 앞 수비수 사이로 공을 차 골을 만드는 북한 출신의 선수. 흥분한 캐스터가 외쳐 부르는 이름은 북한 축구 선수 한광성입니다. 지난 2020 시즌 카타르 리그팀 알두하일에서 활약한 한광성은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북한 스포츠 전문가인 이탈리아의 마르코 바고치는 최근 VOA에 자신이 한광성의 매니지먼트 에이전시와 직접 연락했다면서 한광성이 유엔 안보리 제재로 인해 뛸 수 있는 팀을 구하지 못하고 북한으로 복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까지 한광성이 해외 리그팀을 모색했으며 실제 말레이시아 리그의 슬랑오르 FC와 알두하일이 그의 임대 계약을 놓고 협상에 나서기도 했지만 성사되지 못했고 알두하일과의 계약은 종료됐습니다. 한광성은 축구 실력 외에도 북한 정권의 핵 개발 자금 창출, 즉 외화벌이를 막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적용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안보리 결의 2397호가 모든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까지 북한으로 송환할 것을 명시했으며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한광성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운동선수들 역시 송환 대상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 공개된 유엔 안보리 연례보고서에서 전문가 패널은 알두하일과 5년 약 525만 달러의 계약을 맺은 한광성과 이탈리아 팀 아레초에서 2만 4천 달러를 벌어들인 최성혁, 또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뛴 박광용 등 선수 3명을 지목하며 이들이 송환 대상에 오른 북한 노동자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페인의 한 매체는 한광성이 연봉에서 매월 자신의 생활비 1,800달러가량을 제외하고 모든 돈을 북한으로 보낸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광성의 이번 북한 귀환은 대북제재 이행의 상징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I would categorize that as a win and a success for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lthough it would come a little late, I believe as a success for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ecause he has generated millions of dollars for the benefit of the North Korean regime. 바틀렛 연구원은 또 해외에서 활동하는 북한 운동선수들은 외국인들이 북한인들과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일 수도 있다면서
이번 항방성의 복귀는 재정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 면에서도 북한의 큰 손실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한국계 미국 연방 하원의원 3명이 북한과 한반도 관련 안건을 다루는 하원 외교위원회에 배정됐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의원은 25일 발표한 공화당 외교위 소속 명단에서 117대 의회에 새로 입성한 한국계 영김 의원이 포함됐다며 김 의원은 미한 의원연맹협회 담당자로 북한 인권 등과 관련해 훌륭한 경험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김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영향력 있는 하원 외교위에서 이민자로서의 특별한 시각과 외교정책 경험을 갖고 일하게 돼 기쁘다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세계 각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원 외교위는 민주당 소속으로 한국계인 앤디 김, 메릴린 스트릭랜드 등 2명의 의원이 외교위에서 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의원은 모두 3명이 됐으며 조만간 북한 관련 안건을 집중적으로 다룰 외교위 산하 동아태 비확산 소위 구성원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북한 정권이 비핵화 협상 대신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의 전직 관리가 전망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차 한국석자는 26일 이 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최근 북한의 8차 당대회에서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전략 핵무기 개발 계획을 공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전략적 인내 정책이 재현될까 두려움을 갖고 있다며 도발로 바이든 정부를 자극해 미국과의 관여 속도를 높이고 싶어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단체의 수미테리 선임연구원은 미한일 3국 공조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 복원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역임했을 당시 미한일 협력 문제에 집중했으며 삼각협의를 통한 실질적 성과 만들기에 노력했다면서 삼국 협력이 북한과 중국 문제 대응에 매우 중요한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조속한 공조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라자루스와 김숙희 등 북한 해킹 조직이 지난해 활동량과 규모를 크게 늘렸으며 공격 방식에 큰 진화가 이루어졌다고 국제사이버보안업체 카스퍼스키가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27일 보고회에서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활동량이 많았던 APT 해킹 그룹은 라자루스로 이들이 주로 각국 정부와 금융기관을 공격했으며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12개 나라를 집중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이 지난해 조직 확대 과정에서 동일한 악성 코드와 기술을 공유하는 클러스터, 즉 하부 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킹 조직 김숙희의 클러스터들이 지난해 한국 정부와 외교기관, 대북 민간단체, 탈북민 등에 대한 집중 공격을 펼쳐 그 횟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